한식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김치찌개 같은 정통 음식부터 김치버거 같은 이색 음식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류 열풍이 한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식품의 격을 높이고 있는 식품 기술사가 있다. 일본 최대의 도시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 다양한 식도락 문화가 발달한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가 눈에 띈다.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김치 수출국. 70년대 일본 코리아타운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김치는 90년대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최근엔 김치 전골이나 찌개 같은 숙성된 김치의 깊은 맛까지 일본인들이 즐기고 있다. 左利きか。めっちゃ美味しそう。キムチ大好きなんです。なんで好きですか？なんか辛いもの実は苦手なんですけど、初めて韓国に行った時に本場のキムチを食べてとっても美味しかったので、それ以来キムチが大好きになりました。 몇 년 전만 해도 김치를 변형한 기무치를 먹었던 일본인들. 하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무치는 김치에 비해 아삭함과 깊은 맛이 덜해 김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마치 서울의 한식당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김치찌개를 잘 먹는 일본인들. 우리에겐 낯선 모습이지만 이들에게 김치는 더 이상 이국의 낯선 음식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김치가 연간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하는 대상국이 전에는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등 한 65개국에 저희들 수출하고 있습니다. 약 170개의 다국적 인구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수많은 인종과 색다른 문화가 넘쳐나고 전 세계의 음식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이곳에 한식당이 문을 열었다. 한국의 고깃집과 비슷한 내부 인테리어. 하지만 손님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닌 네덜란드 현지인이다. 한류와 웰빙 열풍으로 한식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 불고기와 삼겹살, 비빔밥은 물론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도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 여기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네. 신기한 건 김치로 만든 대부분의 요리들이 인기라는 점. 반찬, 김치찌개, 김치전. 네덜란드인들이 김치의 살아있는 식감과 젓갈의 풍미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 그런 모습이 낯설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한데 그들은 김치 맛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Do you like Korean food? Yes, I like it a lot. It's really good. I like pickled vegetables a lot, and then kimchi is kind of pickled spices. It's different than anything you find here usually. So I like to eat a lot of different thing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yeah, Korean barbecue is just great. So I'm very glad there's a Korean barbecue place here in Rotterdam. First of all, 안녕하세요. It's really good food. I really like it. Yeah. Looking forward to go to Korea to experience the real thing. Yeah. Kimchi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in the Korean kitchen. Besides the meat, the barbecue, the bibimbap, the other dishes like tteokbokki, I think kimchi belongs to one of the most important items in Korean kitchen. So we need to let them taste and try.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또 다른 가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이유는 김치를 넣은 버거로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Probably the best burger that I've had in a long time. The beef is amazing. The kimchi has a spiciness to it. That's very unique, and it's probably one of the better burgers I've had in a long time. It's really phenomenal. 새로운 맛을 좋아하는 네덜란드인들은 물론 김치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김치버거.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버거지만 김치를 넣어 아주 특별한 음식이 되었다. People love the kimchi. It's nice to have something different, and especially the combination with the kimchi being spicy, that combined with the grease of the burger, it's a really nice combination. And it's the same we do that with the Reuben. To take a classic New York sandwich like a Reuben and combine that with the kimchi, it really works very well. 최근엔 네덜란드 유명 셰프인 조니 버거가 한식의 건강함을 소개해 김치 샌드위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한 유기농 마트. 이곳은 각종 신선한 유기농 식품 외에도 글루텐 프리 식품이나 슈퍼푸드 같은 트렌드에 맞춘 건강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김치가 판매되고 있다. Oh, look. What is this? It's vegetarian spicy. We just try it. Yes. And I think we take another one. Yeah, We okay. take two. Try. This one, right? Yes, yes, yes. Okay. One for you, one for me. That's it. 유난히 김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네덜란드인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Well, they're actually very excited about new foods, new flavors, and recently there's become sort of a food revolution in the Netherlands, especially Amsterdam. People are very open to tasting new things, and well, they're also already used to fermenting and pickling and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why kimchi just fits right in. 서양인들에게 친숙해진 김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세계 13개 국가에서 현지 음식과 김치가 결합한 김치 메뉴가 63개나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김치의 이제 우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 계기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K-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K-푸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식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리게 됐고 그 일환으로 세계에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 김치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김치의 우수성을 연구해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9월엔 김치에서 면역 조절과 항균 활성이 뛰어난 기능성 물질 히카를 발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연구실. 김치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식품기술사가 프로젝트의 수장을 맡고 있다. 수출 김치도 이제 대부분이 막김치이고 국내에서도 막김치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뭐 더욱 이제 막김치 추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김치를 우리가 생산 자동화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생산 자동화 연구는 중국산 김치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수요가 줄고 있는 국내 김치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이제 배추를 부위별로 자르는 기계를 우리가 설계한 거예요. 중룩을 떼어내고 고갱이를 분리하죠. 그다음에 이 떨어진 중룩을 우리가 3cm 길이로 잘라가지고 막김치를 담는 겁니다. 또한 균일한 염도로 배추를 빠르게 절여 질 좋은 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배추 절임 자동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손맛을 기계화해서 일정한 품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기술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치를 만드는데도 우리가
어머니의 손맛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일정한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에 위치한 김치 공장.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백김치와 총각김치를 대만에 수출했다. 놀라운 것은 시장 조사를 위해 보낸 샘플 김치만을 보고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이는 백김치와 총각김치가 없는 대만의 블루오션을 공략해 이뤄낸 성과이다. 대만 지역으로 알타리와 포기김치, 막김치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올 예상 매출은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 예상 매출은 지금 한 25만 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 달성은 한 90% 정도 돼 있고 내년에는 한 50만 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김치에서 맛만큼 중요한 게 바로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를 잡는 기술이다. 포장 용기는 물론 양념 비율까지 내수용 김치와 달라야 하는데 회사는 이 모든 기술을 식품기술사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예, 식품기술사는 식품 처음에 제조부터 그다음 유통까지 가르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기술을 자문해드리는 그런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 공장 설계부터 위생교육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곳에 쏟아본 식품기술사. 덕분에 회사는 시행착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식품기술사님 도움을 받아서 현장 코칭 사업을 이렇게 진행이 돼서 3개월간 저희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3개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업까지 해가지고 지금 계속 피드백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같은 영세한 업체에서는 사실은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뉴얼 좀 만들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고생하신 거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원리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매뉴얼대로 현장 관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내년 돼서 거기 900개 업체가 다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아주 지금 작은 업체예요. 작은 업체들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뭐냐면 일단 전문적인 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자금력도 부족한데 이제 제가 좀 도움을 좀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드려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좀 이제 씨앗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번창하는 모습 보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국가기술 자격증인 식품기술사 시험 대비반 강의가 한창이다.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식품이 제공되도록 식품의 전 과정을 지도 감리하는 식품기술사는 응시 자격 조건에 실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현재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식품 이론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 그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을 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려고 식품기술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식품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다양한 활동 범위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식품연구소나 대학, 식품산업체에서 기술지도 또 컨설팅을 통해서 식품산업의 새로운 리더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성동구. 이곳에 국내 식품의 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술사가 있다. 바로 천여 개의 기업을 컨설팅한 유영준 기술사다. 그는 현재 식품의 위생관리 시스템인 햇섭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은 정책은 적은 비용 들어서 이 좋은 데를 많이 보급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가서 이게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지도하고 하다 보니까 참 고마워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운영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유영준 기술사가 강원도 화천을 찾았다. 잘하시네. 어서 오세요. 네. 마무리해서 빨리 인증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예. 이쪽으로. 김 공장의 햇섭 인증 컨설팅을 위해서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토마토 김을 개발해 해외로 김을 수출하고 있는 토마토 김 업체의 두 번째 공장이다.
조금씩 하던 수출 물량이 점차 이제 많아짐으로 기존 공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요. 예, 큰 공장으로, 해석 공장으로 신축을 했고요. 또 전문가분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선생님한테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 안에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해충 방제 시스템. 종류별로 숫자 쓰고. 아, 여기 잡힌 것 종류별로 숫자를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더 많이 못 들어오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네네. 오늘은 해썹 인증을 받기 전 모든 설비를 시운전해보는 날이다. 모든 기계들이 김을 생산할 때와 똑같이 가동된다. 다 스테이로부터 있잖아요. 식품에 직접 따는 거니까 지금 물어볼 테니까 식품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썹 인증을 무사히 받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유영준 기술사. 그의 노력이 빛을 보길 바란다. 얘기한 대로 이게 와서 보니까 생각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잘 운영하고 실제 공장만 잘 돌리면은 인증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또 수출도 이제 규모화가 됐으니까 점차 많이 늘려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 선생님이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서 예,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식을 시작한 김이 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산 김 수요가 급증하면서 김이 처음으로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에 올라섰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블랙페퍼라고 불렸던 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휴 잭맨이나 밀라 요보비치 같은 미국 할리우드 배우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김에 흠뻑 빠진 모습이다. 맛은 물론 칼로리까지 낮아 인기가 있는 것인데 이에 지난 2007년 6천만 달러였던 김 수출은 지난해 3억 5천만 달러로 6배나 뛰었다. 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의 기능성이 부각이 되고 맛과 풍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가공 상품들이 제시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기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충남 최대 김 생산지인 서천 앞바다. 예로부터 이곳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조수 간만에 차가 커 김양식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본격적인 김 수확이 한창인 이곳에 한 청년이 원초를 보고 있다. 원초를 만져보고 살펴보는 것은 기본. 먹어보기까지 하는데 그가 이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서천김이 재래김 중에서는 가장 품질도 좋고 서천김 자체가 맛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낵김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김이 서천김입니다. 최상급 김만을 골라 김스낵을 만든다는 박지훈 대표. 김수확이 시작되는 12월부터 그는 바닷가의 칼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김이 원래 민물이랑 짠물, 바닷물이랑 고루고루 섞여가지고 영양분을 흡수 많이 한 그런 김이 되게 좋은 김인데 서천이 원래 그런 기수역 지역이라서 좋은 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좋은 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고른 원초가 마른 김으로 만들어지는 김 공장. 그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김을 재료로 지난해 10월 김스낵을 출시했다. 그가 김스낵을 선택한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그리고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재료가 필요했다. 그래서 전국의 김 생산지를 돌며 김을 분석하고 스낵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충남 서천김을 선택한 것이다. 맛이 좋아요. 색깔 좋고. 이 맛있고 좋다고요. 그날 오후 김스낵 제조를 위해 공장을 찾은 박지훈 대표. 그가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쏟아내는데 바로 김스낵의 달콤한 맛을 잡아주는 코코넛 과육이다.
건강 웰빙 이슈를 받고 있는 코코넛과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의 웰빙 푸드인 김이 웰빙과 웰빙이 만나면 엄청나게 좋은 콜라보죠. 특히 글로벌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코넛을 선택하겠습니다. 볶은 코코넛 과육으로 맛을 낸 김스낵의 또 다른 특징은 기름과 MSG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대신 불에 김을 4번 구워 바삭함을 살렸다. 까다로운 재료 선택과 공정으로 탄생된 코코넛 김스낵. 포장 또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런 강점을 인정받아 2017 관광벤처 푸드테크 통합 공모전에서 김스낵이 탑10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첨가물이나 이런 게 없이도 굉장히 깊은 김맛과 코코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종로구. 이곳은 관광벤처 푸드테크 공모전 입상으로 입주 기회를 갖게 된 그의 사무실이다. 오늘은 김 양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박지훈 대표를 만났다. 더욱더 이 리테일에 맞는, 소비자한테 맞는 제품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리뉴얼을 한번 해보려고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박 대표. 이를 위해 타사 김들과 비교 분석하는 일을 자주 한다. 스낵김과 다른 김들의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밀도. 타 스낵김과 빛의 투과율로 밀도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김이 많이 들어간 스낵김의 밀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열정으로 지난달엔 덴마크 수출까지 이뤄낸 박 대표. 앞으로 그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제 특급 호텔에서도 저희가 이제 입점을 하게 돼서 이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들렀을 때 좋은 김스낵을 이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192조 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가 넘는 증가율이다. 현재 192조 원, 그리고 유통을 포함하게 되면은 410조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에 다다르게 되면은 세계 4위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역이나 또는 수출입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위권에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 순위는 세계 24위.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네덜란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식품 산업의 대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데들이 네덜란드를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필요한 연구, 실용적인 연구, 실증적인 연구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경상도와 전라북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국토 면적에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인구 수도 1,7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가 모두 부러워하는 식품 산업의 강국이다. 그 밑바탕에는 와게닝겐시에 위치한 식품 산업 클러스터 푸드밸리가 있다. 식품회사와 연구소들이 밀집한 푸드밸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와게닝겐 대학교. 농식품 분야 세계 최고 대학인 와게닝겐 대학은 끊임없는 혁신과 개방된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푸드밸리를 세계 식품 산업의 중심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We always have been finding ways, looking for ways to transmit the research results to the practice of the farmers and the industry. Later, of course, food industry became more important, so we work together with them. And our research enables them to build a foundation, to have a foundation for their innovations. 협업을 통해 실용 가능한 학문을 추구하는 와게닝겐 대학. 덕분에 졸업생들은 한국의 식품기술사 같은 식품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Food technology program is built up like a general bachelor.
So from our general bachelor you can go through the different masters, and within the different masters you specialize further. Within food technology, which is the largest program, we have no less than 11 different specializations. 와게닝갱 대학 내 한 연구소를 찾았다. 이곳은 식품과 관련된 모든 미생물을 연구하는 식품미생물 연구소다. 치즈나 바로 같은 건강에 좋은 미생물뿐만 아니라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로운 미생물을 제어하는 연구도 함께한다. Ja, we moeten 30 of 37 graden. We are the laboratory of food microbiology, and in food microbiology we do investigate microorganisms in food. And for that we look at 3 different aspects of microorganisms in food. We always say it ar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식품미생물 연구소를 책임지는 교수 외에도 20여 명의 연구진이 학생들과 함께 미생물을 연구한다. It'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top research universities in several fields, including food science, which is what I'm most interested in. And that's why I chose to come here and why I chose to do my thesis program in the food microbiology group. Very good. Well done. 특히 식품 안전에 관한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는 학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가 특징이다. Okay. We do work together with cheese companies to, for instance, work on the enhancement of the flavors of the cheese to make good taste and smell of the cheeses. And for that we investigate the cooperation of microorganisms in the ripening of these cheeses. 설원 위의 노란 불빛이 유리 온실을 밝히고 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에 대한 기초 연구와 생산 공장의 격차를 줄이고자 지어진 미세조류 연구센터다. With this system we are using to optimize the growth conditions of the strains of the algae. You can optimize temperature, you can optimize also light intensity. And by changing settings, you can see in which condition the algae produced the most of the products which are you interested in. 사실 미세조류는 10년 전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미세조류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바이오 디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상용화하기엔 경제성이 높지 않아 우수한 미세조류 균주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와게닝갱 미세조류 연구팀 역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배양 기술은 물론 지질 성분이 많은 균주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Dat is niet lang duurt, dan gaat het goed. Microalgae are rich in proteins and lipids and pigments. And we grow microalgae because it's a more sustainable way to produce these compounds than the methods we presently use. For lipids, for oil, we use fossil oils, or for lipids we use fish oil, or we use soy protein, and we are looking for more sustainable sources. 미세조류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의 다양한 성분을 갖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질에는 오메가3와 망막과 피부를 보호하는 루테인, 항산화 기능을 하는 아스타잔틴 등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 가능하다. 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주입해 미세조류를 생산하는 광반응 배양기. 이외에도 3D 관형, 오픈형 등의 다양한 광반응 배양기 디자인으로 생산 결과를 시험하고 있다. One batch of this that takes about 1 week to grow that. You produce 2 to 3 kilograms dry matter of biomass. Well, depending on the process, that means 50% of protein or 40% of lipids. So more than 1 kilogram of lipids or proteins we can produce here in one batch. 육지 식물보다 많게는 연간 100배 많은 양의 각종 원료를 수확할 수 있는 미세조류. 빛과 물, 이산화탄소로 고부가 가치의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꿈의 자원으로 불린다.
Microalgae can change the food industry because we can obtain resources as ingredients in a more sustainable way. And there's still a long way to go, but I think in 10, 20 years we will see many ingredients that we presently get from soybeans or from palm oil or from fish oil we will get from microalgae. 와게닝겐 대학교의 온실원예 연구소. 전 세계 원예 산업의 중심지이자 세계 최대 유리 온실을 보유한 나라답게 온실원예 센터 또한 규모가 상당하다. 온실원예 연구소에서는 흙 없이 식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 등의 재배 및 생산 시스템은 물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Greenhouse horticulture is a combination of plant growing, but it's also ICT, it's also information, it's also marketing, it's also logistics, it's biology, it's a nice combination of all kinds of disciplines. And so it's not only basic picking cucumbers and planting new crops. No, it's much more than that. 이곳은 작물 보호를 위한 해충 방제 기술이 진행 중인 온실. 방제 분야 세계 1위인 네덜란드 방제 회사와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Oh, there he is. Here. 걸어보고 있네. He's running here. I think maybe already 10 years ago we found out that this was a very effective predator. Problem to be solved is how to reproduce this insect and make it so to find the right way for reproduction. And then at a certain point of time, this was a cooperative research with Koppert.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은 방제 기술뿐만이 아니다. 온실원예 종사자인 농민들은 물론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 네덜란드 온실원예 산업에 기여하고 있다. The companies has knowledge about food production, food safety. The university is research doing on that, so they are already cooperating together. And we are, as the municipalities, are of course important for the environmental issues, for the roads and for the infrastructure to make developments clear. So we are working together in that triple helix construction. The storage of about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부터 모든 신축 온실을 탄소 중립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Well, one of the main topics we're working on today is energy saving and trying to get a higher energy efficiency in the greenhouse industry. So a lot of effort is going into projects in bringing down the energy use in the greenhouse and making its use more efficient. And that's done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reenhouse supply industry, but also with the growers. 와게닝겐시의 한 식품회사. 와게닝겐 대학교를 졸업한 식품 전문가 닉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 역시 푸드밸리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협업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Other business in the food industry, people like me, like food technologists, tend to work at one project for a very long time. Here we work on all different kinds of projects at the same time. It's very, like a lot of different projects always is really fun, so that's why I like it.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Drink? Yes. Thank you. Okay. So I have some cold pressed fresh juices for you. Would you like one? Juice? Yeah. Fresh juice? Fresh juice. 영양소가 살아있는 주스는 회사의 순간 착즙 기술로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김치 조미료나 콩을 이용한 고기 대체제 등 혁신적인 식품을 개발했다. We basically look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of food technology and filter nice and interesting projects. Could be products, could be also machines, processing equipment. And we do the first research, and if it's interesting, then we think, okay, we take this and we make a new company out of it. I can show you what we do at our food lab.
최신식 설비 시스템을 갖춘 식품 실험실. We basically have everything a customer needs to make small-scale productions of food. 소규모 식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설비 시설을 갖춘 식품 실험실. 회사는 이 모든 시설들을 협력 업체인 신생 기업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다. A new startup has a nice idea, our kitchen recipe, but doesn't have the funds to buy all these equipment and to make their actual product. And this lack of funding, we call it Valley of Death. And by having this facility and rent it to our customers, we can be a bridge over this Valley of Death and help innovation in new food products. T사의 도움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 성장한 식품 회사를 찾았다. 회사의 주력 상품은 콩으로 만든 고기 대체제. 섬유질이 풍부한 100% 식물 단백질로 지방과 탄수화물, 소금이 적으며 글루텐이 없는 게 특징이다. 또한 원하는 모양과 향을 만들어 쉽게 가공할 수 있으며 맛과 식감이 일반 육류와 비슷해 시장 반응도 뜨겁다. Textuur is ook mooi. 이 콩고기 역시 T사와 협력해 만든 것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Ja, je kan niet. There's a new movement going on where people realize that eating so much meat isn't that great for sustainability, for environmental reasons. So from that point on, we started people having more interest in these kind of products.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연구 개발된 식물성 단백질 고기. 이 제품으로 회사는 2012년 네덜란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Yeah, in order to get your startup working, we needed to go to a place where there was knowledge, where there were facilities, and Top provided those facilities and the knowledge in order to get moving as a startup company. 협업을 중시하는 또 다른 기관을 찾았다. So can we visit the innovation center? In general, you're very welcome, but in this moment, some days ago, there was one outbreak at the farm of avian influenza. The lab is blocked, so it is not possible to go inside this week or even next week. 타 지역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검출됐다. 이에 센터의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촬영은 불가능했다. Of course, is it locally available? 양계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동물 사육에 관한 고등교육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현장 실습을 통해 제공한다. It's okay, yeah? The learning here, we do a lot of practicals. So it's a good way of learning how to deal with poultry. Because you are in the real environment with the animals, you work with them, you know how comfortable they need to be. If there is anything, you can learn through that. We used to go to the poultry farm and we used to work there for almost all our day, and we learned all our operations practically. So that's the good thing about this. 센터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식품 안전에 관한 프로젝트도 연구 중이다. Worldwide, the population will grow fast, and we will need more protein. So we try to contribute to that in spreading knowledge to the world and spreading knowledge by training. Spreading knowledge by practical research. 양계센터의 학생들에게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한 회사. 이곳은 달걀 포장 및 가공 장비 선도 업체다. 로봇팔이 부품을 만들고 대형 레이저 절단기가 사람의 손을 대신해 만드는 것은 바로 달걀 포장 기계.
포장뿐 아니라 달걀 세척, 분리 등의 달걀에 관한 다양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This company was started by Mr. Mostert. He started being a son of an egg trader. His father made him work in the weekends. He was fed up by handling the eggs by hand. So in the end, he decided to create a machine to do that. That was 70 years ago. And today we're a company with about 750 people worldwide.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혁신을 만든 것이다. 이에 회사는 고객의 요구와 불만에 늘 귀 기울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계를 개발해냈다. 전 세계 달걀 포장기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M사. 비록 기계를 다루는 회사지만 달걀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 개발한다. The scale of economy is very important to our customers. So we see a constantly drive for bigger and higher capacities in the equipment, but at the same time, animal welfare and also food safety, consumer safety, with all the problems that we had with toxic egg or avian influenza. So more hygiene is also needed. 회사는 때론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By the switch, this lane, yeah, tray. 양계센터에서 온 학생들에게 달걀 포장 기술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회사가 갖고 있는 양계 지식을 전수해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Like this. Triple Helix has proven itself, s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business community,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municipalities. Sometimes there are gaps between the parties, but we are discussing that and we work on solutions for that. I think the Triple Helix is also the design for the future, and even it can work stronger as it's doing now. 전라북도 익산시. 이곳에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벤치마킹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다. 지난해 말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정부기관과 연구소, 기업 등이 입주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내 대학,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 그리고 저희 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을 해서 이 입주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의뢰해 주셨던 네. 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네. 함께 들어가서 네. 확인해 보시죠. 네.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센터를 찾은 스타트업 대표. 안녕하세요. 네. 호스팅 온도 조건별로 추출을 한 이후에 네. 이소플라본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네. 지금 이소플라본 함량이 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최적의 로스팅 온도를 찾는 네.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식품기술사의 도움으로 제품의 질을 올리고 있는 김지용 대표. 그는 커피 대용 음료를 생산 판매하는 1인 창업자다. 이 상품을 개발할 때 이 고소에서는 작두콩을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여기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능성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한 김지용 대표. 입주 전만 해도 공장 설비에 드는 비용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클러스터와 식품기술사의 도움이 있어 든든하다. 작두콩 커피는 로스팅을 해도 카페인이 나오지 않는 무카페인 커피다. 이런 강점 때문에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작두콩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네요. 로스팅 되기 전에 바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는 직접 로스팅할 때 컨트롤에 의지하지 않고 제가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고 로스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분 함량이 제품마다 천차만별로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균일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아예 생두를 사오셔서 네. 파일럿 플랜트에서 건조를 하신 이후에 로스팅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 감사합니다. 로스팅 후 일반 커피처럼 변한 작두콩. 하지만 카페인은 없고 대신 신체 면역력을 강화시켜 염증에 대한 방어율을 높여주는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하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염 때문에 저희 작두콩을 상당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게 카페인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임산부분들이나 수유부분들이 카페인 섭취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괜찮은 상품 같습니다. 이 형태는 네. 커피랑 정말 똑같은데 네. 이 향이나 이런 것도 정말 고소한 한국 차 같은 느낌이 네, 차 들어요. 같은, 네. 입주 전 판로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김지용 대표. 하지만 이젠 걱정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도전하는 만큼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제 저와 같이 농식품에 대해 관심이 있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식품군이 있다면 이렇게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최선의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품격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성공 신화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식품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며 식품 강국을 향한 식품 기술사들의 도전 또한 계속될 것이다. 문구점에서 채소를 팔고 공장에서 식물을 키우는 시대. 見たことないですなかなか。初めて見ました。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식품 기술사가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국내 최초 냉동식품 전문점이 들어섰다. 언뜻 보기엔 일반 슈퍼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제품의 75%가 냉동식품으로 채워진 냉동식품 전문점이다. 20개가 넘는 냉동고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취업 준비생인 명주 씨. 그녀는 이 매장의 단골 손님이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오다시피 했지만 아직도 먹어보고 싶은 식품이 많다. 여기 어떨 때 오시는 거예요? 아, 저 토익 학원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자주 들려서 먹으러 와요.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제가 입이 좀 짧은 편인데 여기선 1인분씩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 혼자 밥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다른 식품 매장과 달리 1인분씩 포장된 제품들이 많아 혼자 오기 좋다는 그녀. 즉석 조리식품도 많아 이곳에서 점심을 해결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고른 것은 갓 지은 밥. 이게 밥인가 봐요? 아, 네. 이거 따뜻한 밥이 1인분씩 포장돼 있어서 먹기 편하고 좋아요. 저희가 그 냉동식품 전문점이다 보니까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서 저희 고객님들에게 좀 집밥을 향수를 좀 심어드리고자 밥이랑 도시락은 직접 저희가 조리해서 고객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어 명주 씨처럼 바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명주 씨가 고른 점심 메인 메뉴는 파스타. 같이 구매한 신선한 샐러드 역시 1인분으로 담겨 있어 먹기에 부담이 없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밥도 갓 지은 밥이라 그런가 되게 따뜻하고 고슬고슬하고 파스타도 진짜 레스토랑 뺨치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샐러드도 신선하고 방금 배달 온 건가 봐요. 야채도 다 살아있고 토마토도 많이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어서 전반적으로 너무 맛있는 식사예요.
또다시 장을 보는 그녀. 이번엔 집에서 먹을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다.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산 지 4년째인 명주 씨가 고른 식품은 1인분용 가정 간편식. 사실 처음 독립했을 땐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도 했다. 하지만 요리하는 시간도 길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들도 많아지자 간편하게 먹는 이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한다. 이거 다 1인분씩 포장돼 있어서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해먹기 부담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명주시 같은 이유로 가정 간편식 제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제품도 다양해지고 맛과 질도 좋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데 한몫하고 있다. 보통 1, 2인 가구나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도시락은 물론 채소 음식까지 가정 간편식 제품들이 인기다. 이에 식품업계는 물론 유통업계까지 가정 간편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HMR 시장이 51% 이상 성장하였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벌써 1조 6천억 규모에 해당한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즉석 섭취, 즉석 조리, 신선 편의 등의 매출이 급증했다. 지난 11월 29일, 2017년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열렸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식품대전은 국내 중소식품기업의 대표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자리다. 해외 바이어와 국내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가 참가 기업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요. 우리 식품 소비 트렌드를 소통하며 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식품대전에 참가한 기업의 수는 약 190개, 중국, 일본, 미국 등 20개국의 해외 바이어도 참가해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신생 벤처 회사들은 자신의 제품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가격 플랜을 선택하시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드리는 맞춤형 모토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 기업들의 제품을 통해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는데 역시 대세는 가정 간편식이었다. 국내외 바이어들의 문의도 상당했는데 가정 간편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희가 기존에는 일본,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식품대전에 참가하게 되어서 미국, 캐나다 쪽으로 수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대전에서 만난 가정 간편식 전문 회사. 이곳은 떡볶이와 부침개, 호떡, 잡채 등의 음식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즉석 조리용 떡볶이. 회사 매출의 1등 공신이다. 식품급 기술사이신 대표님이 직접 개발하신 상온에서 1년간 유통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문이 늘어나서 급격하게 수출이 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일본 현지 시장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떡볶이 제품으로는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과연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간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간편하게 쉽게 해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을 원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해외로 많이 판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즉석조리형 떡볶이의 작년 수출액은 300만 달러.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남미, 유럽까지 25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곳은 회사 내 제품 개발실. 식품기술사인 대표가 직원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한창이다. 즉석조리형 라볶이 출시를 앞두고 마무리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면이 다 익었나요?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떡과 함께 조리를 하면은
조리 시간이 동일해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체크를 좀 하세요. 네. 저희 제품인 떡볶이가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또 현지에서 같이 조합할 수 있는 면과 이렇게 라볶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식품 관련 특허만 6건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는 끊임없이 개발에 정진한 대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한국적인 베이스에다가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런 소스 개발을 저희가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확대되고 맛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적인 것만을 고집하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좋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조재곤 대표. 그는 앞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해외의 소비자들께서 한국 식품이 너무 맛있다고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간편식품 회사를 찾았다. 이곳은 아이 발달에 맞게 이유식을 제조 판매하는 이유식 전문 업체다. 돌멩이는 안 나와요? 식재료 검수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이분은 회사의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검수 관리하는 식품기술사 이피류 전무다. 이유식에 원료에 조그만 이물이라도 이유식에 혼입되면 이게 아이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 크레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선별 공정입니다. 유기농 곡류와 무항생제 한우, 친환경 채소까지 검수를 통해 깨끗하게 손질된 식재료는 식품기술사의 영양 설계로 이유식으로 만들어진다. 얼마나 남았어요? 중간쯤? 네. 늘어붙지 않게 살짝 골고루 싹 쪄줘서 덩어리 생기지 않게 2013년 설립된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로 유기농 친환경 재료 사용과 높은 제품력을 바탕으로 4년 만에 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아기의 성장에 따라 6단계로 구성된 이유식과 성장식. 간식은 모두 자동화 시설에 의해 포장된다. 물류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이유식 회사는 이곳이 최초라는데. 이는 식품기술사 이피류 전무의 아이디어로 설치됐다. 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몇 개 주문했는지를 갖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바코드로 찍으면 소비자가 이 제품 나는 몇 개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지식에 불이 들어와서. 그래서 작업자들이 아주 단순하게 집어넣어서 피킹하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피류 전무의 노력으로 회사 매출은 4년 만에 4억에서 100억으로 25배나 뛰었다. 오늘은 신제품 관련 회의가 있는 날. 다양한 종류의 곡물을 가지고 유동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치나 유동식에 적합한 곡물을 찾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진수미가 유동식에 가장 적합할 것 같으니까 진수미를 가지고 샘플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시자고요. 고령화 푸드 생산 설비도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령친화 식품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그러한 그 유동식, 즉 노인식이라든지 환자식 이런 제품을 저희가 생산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증축을 해서 고품격 조리식품, 즉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88만 명이던 노인 인구는 2017년 706만 명으로 급증해 내년에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저작 기능이 불편하신 분들, 연화 기능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들을 중심으로 고령친화 식품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미형성 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약 27%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 이곳에 유명한 슈퍼마켓이 있다. 바로 이동식 슈퍼마켓이다. 신선한 과일은 물론 주전부리 과자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트럭 안을 채우고 있다. 種類としては300から400種類、在庫としては1500ぐらいは積んでおります。はい。で、トラックの中にはこの辺は雑貨ですね。あとは果物、ここに野菜が入ります。で、パンがあって、こっちの方にはお惣菜とか、あと調味料だとか。これがキムチですね。 이 만물 트럭은 4년 전 도쿠시마 시골에서 작은 트럭 2대로 시작해 지금은 약 500대가 운행 중이다. 사업의 성공 비결은 노인들을 위한 배려였다. 今までお店に歩いて来られてたお客様が、高齢とともになかなかお店に来ることが、困難になってきてます。そういうお客様がどんどんお店から離れていくのは、とても私たちとしてもとても寂しいことですし、ぜひコモディーダの商品を買い物を続けていただくために、こういった移動スーパーを始めまして、お家の目の前でお買い物できるようなことを始めました。行きます。 판매원은 판매 파트너로 불리는데 개인 사업주 자격으로 본부와 계약한다. 이들은 제휴처인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 상품을 조달해 소형 트럭에 실어 판매하는데 모든 상품을 슈퍼 진열대보다 10엔만 올려받고 남은 상품은 슈퍼마켓으로 반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동 슈퍼마켓이 도착했다는 노래가 울려 퍼지자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다. 익숙한 듯 장을 보기 시작하는데 트럭 주변이 금세 사람들로 붐빈다. 行くのが遠いのよ。足腰丈夫じゃないから行くのが億劫なの。 장바구니에 물건을 채우는 사람들. 아무리 노인분들을 위한 이동식 슈퍼라고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젊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50年近くなるから。これ立ってからだからやっぱり形に入っても50年は70年だからもう結構若い人はいない。ほとんど年寄り。おいしい？ 때론 원하는 물건이 없어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식품이나 생필품 외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 구매해주기도 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동식 슈퍼마켓은 주 2회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고객의 집까지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어느 주택가. 심지어 대문 앞에 차를 세웠다. 고객의 표정이 마치 멀리서 온 친구를 반기는 듯하다. お元気そうで、まあまあね、元気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来てくださるから喜ん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客様、週2回必ず定期的に回ってますので、いつも来られるお客様が、来られないという時なんかは、伺って、
大丈夫ですかということで声をかけて、安否確認をしたりすることはありますね。一人もんだから全部元気とか声かけてください。 판매 파트너는 단골 고객과의 친밀함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고객을 위한 안전 서비스도 하고 있다. AED は乗っけておりまして、徳島津で AED を乗っけているのは自分だけしかいないんですけど、AED を使う資格もありますので、こちらですね。 거동이 불편해 쇼핑이 힘든 쇼핑 난민을 구제하기 위한 판매자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도쿄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 한켠에 다양한 간편 조리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모두 노인들을 위한 개호식품으로 그 종류만 100여 개가 넘는다. こちらはですね、日本でですね、いろんなメーカーさんが介護食をレトルトで作っているものになります。なので硬さを変えた分類で、ご用意しております。 곁에서 돌봐준다는 의미의 개호식품은 삼키는 정도, 씹는 힘에 따라 4단계로 나눠지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부드럽다. でその各メーカーはですね、その物性規格の上限値、各区分に設定されている上限値を超えないようにですね、商品を開発して、しかもそれを協議会に対して申請をして、協議会でそれを受理して、登録していくと、その登録されたものについてメーカーがですね、商品に表示を行って、販売をすると、そういうイメージですね。 한 연구기관은 일본의 개호식품 시장이 2020년 1조 3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유명 가정간편식 제품회사. 일반 가정간편식 외에 40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개호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4つのカテゴリーがありまして、柔らか食、水分補給食、低タンパク食、栄養補給食になります。 같은 맛의 제품이라도 단계에 따라 물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개호식품 2단계는 잇몸으로 부술 수 있는 물성으로 건더기가 크고 딱딱한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こちらは区分2の歯茎で潰せる硬さです。 개호식품 4단계는 고용물을 먹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음식이다. こちらは区分2の歯茎で潰せる硬さになります。95年からですね、病院施設様向けにカップのデザートから、この介護食系の製品をスター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レトルトのカレーを、長年、発売しておりまして、そちらの技術を使いましてレトルトの介護食、こちらの方も非常に皆様にご愛顧いただいております。 이제는 단순히 씹는 문제에서 벗어나 열량을 제한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케어 식품을 개발했다. 식이섬유와 곤약 감자 추출물로 만든 저담배 고기 대체제가 그것이다. 高齢になってしまいますと腎臓の機能がどんどん低下していく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ご高齢の方々でもね食べやすい硬さというふうには調整はしております。 인구 283만 명이 살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 그곳에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노인홈을 찾았다. 맞춤형 보살핌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점심시간. 메뉴는 모두 노인들의 편한 식사를 돕는 개호식품이다. 하지만 밥상 어디에도 삼키기 쉬운 유동식은 보이지 않고 모두 고형식이다. 凍結が安心食は冷凍させて解凍させて酵素液っていうものを含ませて柔らかくするんですけど 보기엔 일반식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음식을 부드럽게 하는 효소를 재료 안에 스며들게 하는 일명 동결 함치법 기술로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과연 노인분들은 동결 함치법으로 만든 음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今日これ
キムチなんです。キムチも柔らかくしてあるんですけど、どんなでしたか？美味しかったです。美味しかったですか？あと今日はシューマイとシューマイ。はい、これは煮豆です。煮豆ですね。はい、豆を柔らかくお豆さんも柔らかいしね、美味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렇다면 동결 함치법 기술로 만든 음식의 부드러움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으로 요리한 연근보다 동결 함치법으로 요리한 연근이 쉽게 으스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동결 함치법을 이용한 다른 음식 역시 너무나 쉽게 잘라지고 형태가 무너졌는데 보기엔 일반 음식과 똑같아서 노인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流動食から流動の時は介護に1時間半ぐらいかか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15分でペロッと皆食べられたっていうのは驚きです。で、お元気になられました。 음식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나자 노인들의 식욕도 같이 살아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가루다. これが凍結眼進食に欠かせない酵素というものです。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소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동결 함치법 기술은 히로시마현 식품공업기술센터와 노이노미 협업해서 이뤄낸 성과물이다. 凍結眼進法とは酵素の力を使って食材の形は残したままで柔らかくすることができる技術です。 동결 함치법의 기본 공정은 재료에 효소를 넣은 후 가열과 냉동, 해동 등 총 6단계를 거쳐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만들기 어려워 시설이나 동결 함치법 기술로 만든 시제품을 사 먹어야 한다고 한다. 食と同じ食材を使って酵素を入れて凍結眼進法で反応させますので、普通食の方と同じ量で同じ栄養量を取ることができます。 히로시마 식품공업기술센터. 바로 동결 함치법이 탄생한 곳이다. 당시의 개발자였던 사카모토 히로시 박사는 이 공적으로 문부과학성에서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게 됐다. これが一番最初に出した凍結眼進法の論文ですね。こういった弁当タイプのもの、惣菜タイプ、あるいは病院ではこういった、食事が提供されています。高齢者用の食品で今は刻んだものとかミキサーにかけた食事しかないですけど、見た目はそのままでも柔らかいそういった高齢者用食品が作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そちらの技術開発をするようにしました。 동결 함치법의 부드러움 정도를 정확히 알고 싶어 실험실 장비를 이용해 실험해봤다. 같은 곳에서 자란 균일한 크기의 당근. 2개 중 하나에만 동결 함침 기술을 사용했다. こちらは通常の人参ですね。人参をスチームで加熱をして、加熱したものです。こちらは、スチームで加熱した後に、凍結眼進処理というものをしてます。 먼저 일반 당근의 물리적 성질을 산출했더니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반면 동결 함치법을 처리한 당근의 물성을 산출한 결과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았다. スチームした後に凍結眼進処理をした柔らかい人参の硬さを測りました。もう一つの方はもうこういったピークはなくですね、非常に滑らかなピークとなりました。 이번에 노이놈에서의 연근 비교처럼 당근을 숟가락으로 눌러봤다. 동결 함치법을 이용한 당근이 너무나 쉽게 으깨지는데 신기한 건 영양소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한다. この酵素は、細胞と細胞をひっつけているそういった接着物質を分解するので細胞自体は壊れません。で細胞の中に栄養素が入っているので、見た目はそのままで細胞の中の栄養素はそのままになってますので柔らかくはなりますけど栄養は全く失われません。 일본 제1의 도시 도쿄. 이곳에는 일본 식품 산업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대형 문구점이다. 그런데 문구점에서 채소를 파는 신기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ここで、ジュースとか野菜が置いてあるんだけども、野菜は何ですか？こちらのお店は文房具専門店なんですが、当店の11階で野菜を栽培しておりまして、それをこの1階で販売しております。 정말 도심 속 빌딩에 농장이 있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서 일한다는 직원을 따라가 봤다. ここ一緒に入ってもいいですか？こちらは他の方は入れないように衛生上の問題がありますのでお断りしてます。 あ、そうですね。 철저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이곳은 태양 대신 발광 다이오드인 LED 조명과 흙 대신 수경 재배로 식물을 키우는 식물 공장이다. コンセプトとしては、銀座で働く人々のためのサポート、健康のサポートですね。それでサラダ無農薬で安心なサラダを提供して働く人たちのサポートをするっていうことで始めました。 식물 공장을 처음 만들게 된 것은 문구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문구점 고객이 아니더라도 식물 공장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見たことないです。なかなか、初めて見ました。取れたてでこうシャキシャキのお野菜が食べられるというのはすごく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新鮮でいいと思います。へえ、こうやって取るんだ。なるほど。なるほど。いいですね。すごい。 현재 팜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프릴 양상추, 루꼴라, 양배추, 민트 등인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프릴 상추다. 하루 생산량은 상추 기준 330주 정도로 병설 레스토랑에서 필요로 하는 채소를 완벽하게 조달하고 있단다. 같은 건물 12층에 있는 레스토랑. 식물 공장에서 채취한 채소들로 신선한 샐러드가 완성됐다.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가득 느껴진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느껴지는 식물 공장 채소.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른 채소로 샐러드를 먹는 기분은 어떤 걸까? 本当にドレッシングがかかってるんですけど、こうしなっとしないで盛り上がってフレッシュな感じがとてもいいと思います。 햇빛이 아닌 인공광과 배양액으로 자란 채소. 때론 식물 공장 채소에 대한 편견을 갖는 이들도 많다. もっと弱々しいものが出てくると思ったんですが、ものすごく勢いがあってスーパーで買うよりもやっぱりなんかこう強い感じがしますね。でもそれがえぐみが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ではなくて、すごく食べやすい味にも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식물 공장의 채소는 빛의 세기와 배양액의 종류에 따라 영양 성분과 잎의 연한 정도가 조절 가능하다. 교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치바현. 그곳에 식물 공장이 있다. 식물 공장이란 최첨단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결합해 실내에서 다양한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본 전역에 150여 개가 있다. 日本の食料の安定供給が危うくなる。だからもうより少ない人数で効率的に、作らないと困るわけ。特に野菜なんかの生鮮ものは、特にその要素が強いわけです。海外からなかなか持ってこれないものですから。そういった背景があって、我々は先を見越して植物工場を何としても成功させて、日本の食料の安定供給を図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始めたわけです。 이 대학교 식물 공장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식물 공장 5개 동과 LED나 형광등 같은 인공광을 이용한 식물 공장 2개 동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태양광을 이용한 식물 공장으로 특별한 토마토가 재배되는 곳이다. 根域制限といって普通のよいしょ普通のこの培地量よりの、大体10分の1以下、まあ、ちょっと多少糖度は下が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方向にも調節はできますし甘いものを取りたいと思えば、まあ、水の量を少なくしたりして調節することはできます。甘いものを作ろうという方向でですね。 흙과 햇빛이 아닌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간 배양액과 인공광원이 작물을 길러내고 있는 치바대학의 인공광 식물공장. 씨를 뿌리고 식물에게 맞는 환경을 조절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돼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일본 농촌의 대안이 되고 있다. 一番大きいのは太陽光も人工光も環境に従来の栽培方法に比べて影響を受けません。特に人工光はほとんど影響を受けませんから安定的な生産が可能になります。これ一番大きいですね。安定的な生産っていうのは収量もそれから品質もかなり安定して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大きいわけです。それとあとはコストが下がるある程度下がるということも大きいと思います。 농촌 고령화의 대안으로 발전한 일본 식물 공장. 그렇다면 온실원의 강국인 네덜란드의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 네덜란드의 한 원예 컨설팅 업체. 이곳은 지도 전문 민간 컨설팅 업체로 컨설팅 요원만 150명을 보유하고 있다. 컨설팅은 시설 농가를 돌며 이루어지기도 하고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In general, I can say we have like several pillars of the company. One of them is the consultancy. Another one is training and education. The third one is like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곳은 지속 가능한 딸기 재배를 연구하는 스마트팜. 외부 온도에 따라 실내 온도를 조절해 1년 내내 맛있는 딸기가 생산되는 곳이다. The height is very convenient for harvesting because you don't have to bend anymore. So this improves the yield efficiency of labor. You use less labor per time. You have a logistic system which is combined with heating. So trolleys can go over for harvesting, other crop management and so on. In light, in fertigation, in irrigation, we can make the strawberry plant produce gradually year-round and specifically in winter. 이곳의 모든 농장 시설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진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 분석해 분석 결과에 따라 제어 장치를 작동시켜 농장을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We install LED lights on top of the crop, so above, but also in between the crop. We add it in between the crop because to increase the light level in between the crop and in that way increase the yields, so the amount of tomatoes per square meter per year, to increase that. 에너지를 절감시키면서 수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 재배 방법은 모든 농장에서 통하는 건 아니다. 자신의 농가 상황에 맞게 변형하거나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컨설팅을 이곳 연구진들이 도와준다. Those techniques cannot be just copy-paste and in another location. It's very important that you look at the local situation
optimize, adjust for that situation. 이곳은 LED 등을 이용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LED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토마토 생장에 좋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울엔 LED 등에서 나오는 열로 난방 효과까지 있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 What is very interesting is that we can see more fruit production. Maybe the plant is not growing faster, but still producing more fruits. And with far red light, well, maybe we can increase it to 75 or maybe even to 80%. Well, then we have much more yield.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기술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최근엔 네덜란드의 선진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러 세계 여러 나라의 농민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다는데 반가운 우리 얼굴도 만날 수 있었다. 한국도 지금 그 농업 수준이 많이 정말 올라왔고 이제 스마트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한국에서 이제 벤처 농업 이제 CEO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농식품 산업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 같은 푸드테크가 기존에 없었던 환경을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누구나 어디서든 이런 그 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는 가치 체계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접근하는 젊은 인력들이 많이 관심을 둘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거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그런 면에서 발전적인 기여를 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토마토 농장. 5,000평 크기의 이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 주인은 귀농 4년 차인 33살의 황종훈 씨다. 온실에 있는 상황,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안에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작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4년 전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구형 비닐하우스 15개 동을 스마트팜으로 구축했다. 처음엔 부모님도 함께 일했지만 이제 두 분은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은 저 혼자고요. 혼자요? 네네. 이 넓은 농장에서 혼자 가능해요? 네, 스마트팜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이제 가능한 일이고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농장입니다. 스마트팜이 토마토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알아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5,000평을 혼자서 관리할 수 있단다. 요 드리퍼가 토마토 하나당 하나씩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얼마나 떴는지 온실 안의 온도가 몇 도인지에 따라서 그날 들어가는 물의 양이 다르고요. 그 양을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맞춰주기 때문에 훨씬 더 토마토가 잘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2년 전 많은 농가들에게 상처를 줬던 폭염 피해를 종훈 씨 농장은 피할 수 있었다. 흙에다 이렇게 심어서 토마토를 키우는 농장들보다는 이제 수확량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매출은 뭐 농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스마트팜 구축 후 지는 해를 보면서 퇴근하게 된 종훈 씨. 대기업에 다녔을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행복 지수도 높아졌다고 한다. 온실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제 몸은 조금 자유로워지죠. 온실에 매여 있지 않아도 밖에서도 온실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이제 그는 스마트팜을 젊은 청춘들에게 알리고 싶다.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 그런 농업이 아니라 앞으로 되게 멋있는 농업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져 한국의 젊은 농부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수원에 위치한 푸드테크 스타트업, 콩과 두유로 만든 식물성 마요네즈를 개발했다. 일반 마요네즈보다 칼로리가 많이 낮고요.
그리고 계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물성 식품을 먹지 못한다든지 이제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화학 첨가물도 없어 임산부나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현재는 식물성 마요네즈를 기반으로 한 요리를 개발 중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따로 해보고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약콩과 두유로 만들어 느끼하지 않고 고소함이 살아있는 식물성 마요네즈는 한식은 물론 양식, 일식까지 어느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네, 어디 잘하고 계세요? 네. 저희 거 제품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온 거. 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맛볼게요. 오케이. 여태까지 만들기에 굉장히 고생했는데 이걸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원료를 잘 다듬어서 그 보존 기간도 좋아지고 소비자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지도하러 왔습니다.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러 온 주영철 식품기술사. 애들이나 젊은 애들이 참 좋아하겠네. 순서의 차이다.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유화 성질인 콩의 특성을 이용해 계란을 넣지 않고도 시중에 판매되는 마요네즈 맛을 그대로 구현해낸 식물성 마요네즈.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연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일반 마요네즈 대비해서 저희가 상온 유통이 안 되는 게 좀 한계이긴 한데 그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정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자문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 온도가 이렇게 되고 기간 이렇게 해서 반복을 3반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유분리가 좀 일어나면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체로는 미생물 하나도 자라지 못해서 괜찮은데 이 산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여기서는 미생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산 때문에 지방산. 그렇죠. 사실 주영철 식품기술사는 기술사이기 전에 콩으로 식물성 요거트를 개발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양재식 대표는 기술사에게 궁금한 게 많다. 제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과 약점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얻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품도 다양화할 수 있고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로서 또는 식품 기술사로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공적으로 식품 산업을 견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식품이 만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식품 기술사들이 있는 한 우리 식품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ICT 기술의 기반의 새로운 산업들이 만약에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이제 즐겁게 그리고 보다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공업과 생산의 분야로서 또는 사업의 분야로서 푸드테크 그리고 새로운 식품 산업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술사를 취득하여 우리나라를 식품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겠습니다.